이야기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마법을 잃어버린 지니와 그에게 목숨을 건 단 하나의 소원을 빈 인간 여인의 아이러니한 동거를 그립니다.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천년의 굴레 속에서 지니는 그녀를 지켜야 하는 의무 때문에, 여인은 절망적인 소원 때문에 묶여버립니다. 마법이 사라진 세상에서 비로소 피어나는 가장 간절하고 위험한 운명적 로맨스를 놓치지 마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지니는 세상의 모든 색이 사라진 듯한 무채색의 공간에 홀로 있었다. 천년 동안 그는 램프 속의 망자였다. 단단하고 차가운 황동 램프는 그의 안식처이자 동시에 탈출할 수 없는 영원한 감옥이었다. 그는 그 천년 동안 단 한 번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다. 감정 자체가 그에게는 불필요한 사치였으며 그의 존재는 오직 인간의 소원을 들어주는 절대적인 힘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그 힘이야말로 지니의 정체성이자 존재 이유였다. 하지만 지금 그 모든 것이 사라졌다. 지니는 서울 종로구의 낡은 골동품 가게 앞 어두운 구석에 놓여 있었다. 램프는 여전히 황동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그 안을 채우던 무한한 마력은 마치 진공청소기에 빨려나간 것처럼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힘이 증발해버린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마지막 소원을 들어준 후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다음 천년을 위한 잠에 들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깨어났을 때 마법은 침묵했고 그의 영혼을 짓누르던 절대자의 권능만이 앙상하게 남아있었다. 능력이 없는 지니는 그저 램프에 묶인 이름 없는 귀신일 뿐이었다. 그날 오후 문에 달린 풍경이 맑은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늦은 오후에 햇살을 등지고 들어선 사람은 낡은 외투를 입은 30 중반의 여인이었다. 여인의 이름은 한서연. 전직 촉망받는 작가였으나 지금은 펜을 놓은 채였다. 그녀의 눈빛은 무척이나 건조하고 냉소적이었다. 삶의 어떤 뜨거운 열망도 절망적인 슬픔도 없는, 모든 감정이 불필요하다고 선언한 듯한 표정이었다. 서연은 골동품을 둘러보다가 구석에 방치된 지니의 램프에 시선이 닿았다. 램프의 황동은 먼지에 뒤덮여 있었지만 지니가 수천 년 동안 유지해온 신비로운 기운만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마치 낡은 시계라도 만지듯 램프를 무심하게 집어들었다. 그 순간 지니의 내부에서 천년 만에 격렬한 에너지의 파동이 터져나왔다. 램프를 든 자여, 당신의 소원을 말하라. 지니는 본능적으로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램프 주변에 맴도는 희미한 연기처럼 퍼져나갔지만 마력이 없는 목소리는 서연의 귀에 닿지 않았다. 서연은 램프의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는지 계산대로 향했다. 이거 얼마예요? 지니는 경악했다. 소원을 빌어야 할 인간이 자신의 용도가 아닌 상품 가치를 묻고 있다니. 서연은 낡은 옥탑방으로 램프를 들고 왔다. 짐이라곤 거의 없는 방 안. 곰팡이 냄새가 희미하게 났고 차가운 보일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방이었다. 서연은 램프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낡은 노트와 펜을 꺼냈다. 그날 밤 서연은 잠들기 전 램프를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소원. 내가 원하는 건 딱 하나야. 그날 그 순간으로 되돌아가는 것. 서연의 소원은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으로의 과거 회귀였다. 그 한마디가 지니를 묶는 족쇄가 되었다. 소원자는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니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것은 천년 동안 지니의 존재를 규정해 온 불변의 룰이었다. 지니는 마법 능력이 없으므로 소원을 들어줄 수 없었다. 즉, 영원히 이 여인의 곁을 떠날 수 없게 된 것이다. 지니는 램프를 빠져나와 아주 조금 남은 마력으로 인간의 모습을 했다. 그는 창백한 안색과 천년의 고독을 담은 듯한 깊고 차가운 눈빛을 가진 청년의 모습이었다. 옥탑방의 좁은 공간에 나타난 지니를 보고 서연은 전혀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피곤하다는 듯 인상을 찌푸렸다. 유령인가요? 아니면 제가 입고 온 물건을 돌려주러 온 집주인 대리인인가요? 어느 쪽이든 제가 소원을 빌지 않았는데 왜 튀어나온 거죠? 지니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램프의 정령, 지니이며 당신의 소원을 들었다. 하지만 현재 내 능력으로는 당신의 소원을 들어줄 수 없다. 능력이 회복될 때까지 나는 당신의 곁에 묶일 수밖에 없다. 서연은 탁자에 앉아 지니를 올려다보았다. 능력이 없다? 소원을 빌었지만
들어줄 수 없다? 그리고 당신은 내 방에 눌러앉겠다는 말이군요. 그녀는 헛웃음을 쳤다. 좋아요. 그럼 나는 당신을 무능력한 진이라고 부르겠어요. 당신이 마법을 부릴 수 없다면 나는 당신의 존재를 믿을 이유가 없으니. 서연은 진이에게 낡은 이불 한 채를 던져주고는 등을 돌렸다. 진이는 1000년 동안 단 한 번도 인간에게 이런 모욕적인 대접을 받은 적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손바닥을 펼쳐보았다. 마법은 침묵했다. 그는 힘을 잃었지만 이 여인의 절박한 소원이라는 족쇄에 영원히 묶인 채 무능력한 그림자로 살아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그날 밤 진이는 차가운 옥탑방 바닥에 누워 창밖의 희미한 달을 바라보았다. 그의 옆에는 소원을 빌고 잠든 여인 한서연이 있었다. 1000년의 고독보다 더 차가운, 가장 가까이에 있지만 가장 먼 존재와의 이상하고 불가능한 동거가 시작된 순간이었다. 진이에게 현대의 삶은 모래알 같았다. 1000년 동안 그는 물질계의 제약을 초월한 존재였다. 그러나 지금 그는 중력을 느끼고 배고픔을 느끼며 무엇보다 돈이라는 세속적인 에너지에 종속되어 있었다. 무능력한 진이 씨. 마법이 안 되면 최소한 인간적인 도리는 지켜야죠. 방세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이 서연이 그에게 던진 아침 인사였다. 서연은 진이의 존재를 여전히 믿지 않았고 그를 갈 곳 없는 잘생긴 남자쯤으로 취급했다. 그에게 던져준 낡은 이불처럼 그녀의 태도는 차갑고 실용적이었다. 소원을 들어줄 수 없는 진이에게는 그녀의 옆에 묶여있는 것 외에는 아무런 선택지가 없었다. 진이는 당장 돈을 벌어야 했다. 그는 인간 세상에서 알바라고 불리는 노동을 하기로 결정했다. 1000년의 진이가 처음 선택한 직업은 서울 번화가의 한 편의점 심야 아르바이트였다. 점포의 구석을 청소하고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봉투는 100원입니다를 반복하는 그의 모습은 한때 우주의 에너지를 손끝으로 통제했던 절대적인 존재와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었다. 그는 능숙하지 못했고 손님들은 그의 창백한 얼굴과 고풍스러운 말투를 비웃었다. 하지만 진이는 묵묵히 버텼다. 이 모든 고난이 결국 서연의 곁에 머물기 위한, 그리고 언젠가 소원을 들어줄 힘을 되찾기 위한 과정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옥탑방에는 미세한 변화가 생겼다. 곰팡이가 피던 벽에 새 벽지가 붙었고 차가웠던 방에 전기장판이 깔렸다. 진이는 모든 것을 서연에게 맞췄다. 1000년의 경험을 통해 얻은 그의 통찰력은 인간의 세속적인 문제 해결에 놀라울 정도로 효과를 발휘했다. 그는 돈을 버는 족족 서연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썼다. 서연은 그런 진이의 헌신을 처음에는 무시했다. 왜 이렇게까지 해요? 그냥 소원을 취소한다고 해요. 아니면 나가버리든가. 서연은 노트북 앞에서 밤새워 무언가를 쓰고 지우기를 반복하며 말했다. 그녀의 얼굴은 늘 초췌했고 눈 밑에는 그늘이 져 있었다. 그녀가 붙잡고 있는 노트북에는 단 하나의 문장만 반복해서 남아 있었다. 그날 나는 왜 그녀를 붙잡지 못했을까? 진이는 그녀의 등 뒤에서 조용히 대답했다. 소원을 빌 때의 당신의 절박함이 나를 묶고 있다. 그리고 나는 램프의 정령으로서 규칙을 어길 수 없다.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당신 옆에 그림자처럼 존재해야 한다. 서연이 그토록 과거 회귀를 원하는 이유는 바로 그녀의 쌍둥이 동생 서진 때문이었다. 서진은 2년 전 서연이 쓴 소설의 표절. 논란과 함께 닥쳐온 악플 세례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서연은 자신이 동생을 충분히 지키지 못했고 작가로서의 욕심이 동생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날로 펜을 꺾었고 세상의 모든 희망과 감정을 스스로에게서 제거해버렸다. 어느 날 진이는 서연이 숨겨둔 낡은 신문 기사 조각을 발견했다. 촉망받던 신인 작가 한서연, 표절 논란으로 활동 중단. 그리고 그 기사 옆에는 맑게 웃는 서진의 사진이 있었다. 진이는 자신이 느낀 감정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1000년 동안 그는 인간의 슬픔을 수없이 보았지만 이토록 깊고 끈질긴 자기 파괴적인 후회는 처음이었다. 서연의 소원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자신을 파괴하는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절규였다.
그날 밤 진이는 편의점 알바를 마치고 돌아와 서연이 잠든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마법은 여전히 침묵했지만 진이는 서연의 옆에 앉아 낡은 램프를 만졌다. 너의 소원은 너를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더군. 진이는 서연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녀가 행복해질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소원을 들어줄 힘을 찾아야 한다는 규칙과 서연을,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다는 알 수 없는 인간적인 감정이 충돌하기 시작했다. 그는 냉소적인 서연에게서 따뜻한 인간미를 발견했고, 서연은 마법을 잃은 진이에게서 책임감과 헌신이라는, 인간에게서 찾기 힘든 고귀함을 보았다. 그렇게 옥탑방의 좁은 세계는 무능력한 진이와 감정이 결여된 여인 사이에 이상하고도 미묘한 공기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진이는 자신의 마법 능력을 앗아간 힘의 근원을 집요하게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편의점 알바가 끝나면 밤새도록 낡은 고문서와 전설, 그리고 고대 신화를 파고들었다. 마법이 통하지 않는 현대 사회에서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천년에 걸친 방대한 지식뿐이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의 힘을 봉인한 것은 단순한 저주나 마법적 결핍이 아니었다. 그것은 천년의 굴레를 벗어나려 했던 진이 자신에게 가해진 상위 차원의 규율, 일종의 운명적 징벌이었다. 봉인의 증거는 바로 램프 자체였다. 램프는 이제 더 이상 마법의 저장소가 아니라 진이의 능력 상실을 영구히 기록하는 기념비처럼 변해 있었다. 진이는 문득 자신의 봉인이 서연의 과거 회귀 소원과 이상하게 맞물린다는 느낌을 받았다. 진이가 능력을 잃은 순간과 서연이 소원을 빈 순간 사이에는 시공간을 초월한 연결고리가 있는 듯했다. 서연은 여전히 노트북 앞에서 맴돌았지만 이제는 진이를 완전히 무시하지 않았다. 그녀는 진이가 가져다 놓은 따뜻한 커피를 마셨고 그가 사온 저렴한 반찬으로 식사를 했다. 진이는 그녀의 일상의 보호자이자 유일한 동거인으로 깊숙이 스며들었다. 당신은 왜 내 곁을 지키는 것에 집착하는 거죠? 마법 능력이 없다면 당신은 자유로워야 정상 아닌가요? 서연이 어느 날 밤 펜을 멈추고 진이에게 물었다. 진이는 낡은 신화서를 읽는 척하며 대답했다. 나는 램프의 정령이다. 소원이 유효한 한 소원자가 있는 곳에 묶여야 한다. 이것은 절대 규칙이다. 당신이 소원을 취소하지 않는 한 나에게 자유란 없다. 그럼 당신이 소원을 들어주면요? 진이는 책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소원이 이루어지면 나의 임무는 끝난다. 그리고 나는 다시 다음 소원자가 나타날 때까지 램프 속에 봉인된다. 서연은 그제야 진이의 딜레마를 깨달았다. 그는 소원을 들어줄 수 없어 묶여있고 소원을 들어주면 램프에 갇혀버리는 영원한 굴레 속에 갇혀있는 존재였다. 서연은 알 수 없는 감정으로 진이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절망적인 소원이 이 신비롭고 고독한 존재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새벽 서연은 원고 마감 시한에 대한 악몽을 꾸다가 심각한 공황 상태에 빠졌다. 땀에 젖은 채 숨을 쉬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그녀를 보며 진이는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그는 마법을 사용할 수 없었기에 그저 그녀의 손목을 잡고 자신의 체온을 나누는 지극히 인간적인 행동을 취했다. 진정해. 나는 여기 있다. 내가 곁에 있으니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진이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그 순간 옥탑방의 작은 공간이 희미한 푸른빛으로 물들었다. 진이의 손끝에서 황동 램프를 들었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강력한 파동이 터져나왔다. 그리고 책상 위에 있던 낡은 펜이 공중에 떠올라 서연의 손에 가볍게 안착했다. 진이에게 미약한 마법 능력이 돌아온 것이다. 진이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마법의 회복은 절박한 소원이 아닌 인간을 향한 감정적 동요와 헌신에서 비롯되었다. 서연은 펜을 잡은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는 진이의 얼굴을 응시했다. 창백했던 그의 뺨에 미세한 혈색이 돌았다. 당신, 마법을 쓸 수 있게 된 건가요? 서연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냉소 대신 순수한 놀라움이 담겼다. 진이는 펜을 바라보았다. 매우 미약하다. 하지만 당신이 위험에 처했을 때 혹은 내가 당신에게 감정을 느꼈을 때 나의 힘이 반응했다. 서연은 몸을 일으켰다.
당신의 힘이 내 절망이 아닌 당신의 감정에 의해 돌아온다면 내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은 영원히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겠군요. 진이는 서연의 냉정한 분석에 동의했다. 진이의 마법은 인간적인 공감과 사랑이 봉인을 푸는 유일한 열쇠가 될 수도 있었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딜레마에 직면했다. 진이가 굴레에서 벗어나고 소원을 들어줄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서연의 절망이 아닌 진이, 자신과 서연 사이에 깊은 감정적 연결이 필요했다. 하지만 그 감정이 깊어질수록 진이는 소원을 들어주고 그녀를 과거로 돌려보내는 것에 주저하게 될 터였다. 그날 이후 진이는 그녀의 옆을 지키는 방식이 바뀌었다. 마법 회복의 실마리가 감정임을 안 진이는 서연의 감정선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그녀의 낡은 노트를 펼쳐보았고 과거 그녀가 썼던 소설의 제목들을 보았다. 당신의 동생 서진을 과거로 돌려보내지 않고 당신이 이 현재에서 다시 글을 쓸 수 있게 하는 방법. 그것이 어쩌면 나의 완전한 힘을 되찾는 진정한 소원일지도 모르겠군. 진이의 말에 서연의 냉소적인 표정이 처음으로 깨졌다. 그녀의 눈빛에 분노와 함께 희미한 희망이 감돌기 시작했다. 진이의 옥탑방 생활이 석 달째 접어들면서 그의 능력은 서연을 향한 감정의 폭에 비례하여 미세하게 회복되고 있었다. 그는 이제 창문을 닫거나 전구를 갈아 끼우는 정도의 사소한 마법을 부릴 수 있었다. 마법의 크기는 여전히 보잘것없었지만 진이에게는 그것이 천년의 침묵을 깨는 생명력의 증거였다. 그의 가장 큰 변화는 질투라는 인간적인 감정의 발현이었다. 진이는 천년 동안 인간의 소원을 들어주는 기계였을 뿐 인간의 복잡한 감정은 겪어보지 못했다. 그러나 서연의 일상에 그림자처럼 머물면서 그는 서연의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에게 경계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특히 서연의 전 직장 동료였던 민태수가 나타나면서 진이의 질투는 최고조에 달했다. 민태수는 서연의 표절 논란 당시 그녀를 가장 앞장서서 비난했던 인물 중 하나였다. 현재는 출판사 대표가 되어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그는 서연에게 다가와 옛날 일을 잊고 다시 글을 써보라는 위선적인 제안을 건넸다. 내가 다시 글을 써야 세상이 널 인정해 줄 거야. 내 동생 일도 잊힐 테고. 민태수의 말은 서연의 가장 아픈 상처를 덧내는 독설이었고 서연은 민태수가 내민 손을 차갑게 거절했다. 그러나 민태수의 등장은 서연의 과거를 다시 현재로 끌어올리는 위협이었다. 서연이 그토록 과거 회귀를 원하는 이유, 즉 동생 서진의 죽음이 다시 한번 그녀를 옥죄었다. 진이는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의 뉘앙스를 파악하지 못했으나 민태수의 눈빛과 서연의 떨리는 어깨만으로 분노를 느꼈다. 진이는 민태수가 서연에게 건넨 명함을 손안에서 재로 만들어버렸다. 작은 마법이었지만 그의 감정이 폭발했음을 보여주는 격렬한 행동이었다. 다시는 저 인간을 만나지 마라. 내 슬픔을 먹고 자라는 짐승이다. 진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은 진이의 행동에 놀라기보다 그의 인간적인 질투에 당황했다. 왜 화를 내는 거죠? 당신은 내 감정에 관여할 권리가 없어요. 당신은 그저 나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존재하는 굴레일 뿐이잖아요. 서연의 차가운 말은 진이의 심장에 비수처럼 박혔다. 진이는 자신이 단순히 규칙 때문에 그녀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서연이라는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한 강한 애착을 느끼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의 천년의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사랑이라는 감정이었다. 진이는 자신의 본분을 벗어나 서연의 숨겨진 과거를 탐색하기 시작했다. 그는 마법 대신 인터넷 검색과 탐문이라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다. 그리고 서연이 동생 서진에게서 마지막으로 받은 단 하나의 편지를 발견했다. 편지에는 서진이 생전에 언니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언니, 나는 괜찮아. 언니 잘못이 아니야. 내 소원은 언니가 다시 글을 쓰는 거야. 서진은 오히려 언니를 걱정하며 서연의 작가로서의 꿈을 응원하고 있었다. 서연이 그토록 과거로 돌아가고자 했던 이유는 동생을 살리려는 이타적인 소원이 아니라 동생에게 죄책감을 씻지 못한 이기적인 자기 파괴였음을 진이는 알게 되었다. 그날 밤 진이는 서연에게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다. 내 능력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램프에 특정 에너지를 주입해야 한다. 아마
당신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 진이는 서연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힘을 되찾고 싶지 않았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순간 서연은 과거로 돌아가고 자신은 다시 램프에 갇히게 될 테니. 그러나 그는 서연을 죄책감이라는 늪에서 건져내야 한다는 절박한 의무감을 느꼈다. 진이는 그녀를 위해 자신의 존재를 희생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서연은 진이의 말에 흔들렸다. 냉소적이었던 그녀의 눈빛에 오랜만에 강렬한 희망이 스며들었다. 하지만 그 희망은 곧 다시 사라졌다. 소원이 이루어지면 당신은 어떻게 되죠? 서연이 물었다. 진이는 차분히 거짓말했다. 나는 다시 천년의 잠에 빠질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행복하게 될 것이다. 서연은 진이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나의 행복 때문에 당신이 잠든다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 과거에서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진이의 얼굴을 향해 손을 뻗었다. 마법이 아닌 천년을 넘어선 따뜻한 인간의 감정이 그들을 휘감았다. 진이의 마법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었다. 그가 서연에게 느낀 인간적인 애착과 헌신이 램프의 봉인을 푸는 강력한 에너지원이었던 것이다. 그는 이제 옥탑방의 낡은 가구를 순식간에 새 것처럼 바꾸거나 서연이 원하는 메뉴를 완벽하게 재현하는 등 완벽에 가까운 마법을 부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진이는 전혀 기뻐할 수 없었다. 능력이 회복될수록 그는 소원 실행이라는 파국에 한 걸음씩 다가서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법이 완전히 돌아오는 순간 그는 굴레의 힘에 의해 서연의 소원, 즉 과거 회기를 강제로 들어주어야 했다. 소원이 이루어지면 서연은 이 세계에서 사라지고 진이는 다시 램프 속에 갇히게 된다. 이젠 정말 곧 당신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을 것 같군요. 진이가 마법으로 따뜻하게 데운 커피를 서연에게 건네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기쁨 대신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서연은 커피잔을 들고 진이를 바라보았다. 그동안 진이는 그녀의 삶에 너무나 완벽하게 스며들어 있었다. 무능력한 유령이 아닌 그녀의 슬픔을 공유하고 지켜주는 현실의 존재가 되어버린 진이었다. 서연은 이미 동생을 잃은 슬픔보다 진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상실감에 더 크게 고통받고 있었다. 당신이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나요? 서연이 처음으로 나약한 감정을 드러냈다. 안 된다. 진이는 단호했다. 소원을 빌게 한 것은 당신의 절박함이었다. 그리고 그 소원은 내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규칙이다. 규칙을 어기면 나는 봉인되는 것을 넘어 이 우주에서 소멸될 수도 있다. 딜레마는 진이만의 것이 아니었다. 서연 역시 동생을 구할 기회와 현재의 진이 사이에서 갈등했다. 과거로 돌아가면 서진을 구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진이와의 이 모든 기억과 감정, 그리고 그들의 옥탑방은 존재 자체가 사라지게 될 터였다. 결국 서연은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는 쪽으로 마음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진이의 헌신적인 사랑이 그녀의 죄책감을 씻어주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낡은 노트북을 켜고 2년 동안 멈췄던 글을 다시 쓰기 시작했다. 그녀의 소설은 더 이상 후회와 절망이 아닌 천년의 굴레를 가진 고독한 진이와 그를 사랑하게 된 여인의 이야기로 채워졌다. 그녀의 글쓰기는 진이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서연이 희미하게나마 현재를 긍정하기 시작하자 진이의 마법은 더욱 격렬하게 반응했다. 마법의 봉인은 서연의 절망에 의해 생겨났고 서연의 희망에 의해 풀리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옥탑방 창밖으로 도시의 야경이 쏟아져 들어왔다. 진이는 서연의 옆에 앉아 그녀가 쓴 소설의 결말을 읽었다. 소설 속 진이는 결국 자신의 사랑을 위해 소멸을 택하고 여주인공은 그와의 기억을 안고 살아간다. 당신은 왜 늘 비극을 예상하는 거죠?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혹은 소원이 바뀌어도 다른 방식의 결말이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진이가 물었다. 서연은 노트북을 닫고 진이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냉소적이지 않았다. 곧 이별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그녀를 용기 있게 만들었다. 소원이 이루어지든 당신이 소멸하든 나는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인간적인 감정을 선물해주고 싶어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진이에게 다가갔다. 진이는 거부하지 않았다. 그는 천년 동안 수많은 소원을 들어주었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의 의지로 누군가를 안아본 적은 없었다.
두 사람의 입술이 닿는 순간 옥탑방의 공기는 천년의 봉인을 깨는 거대한 에너지 파동으로 가득 찼다. 창문이 흔들리고 낡은 램프가 강렬한 황금빛을 내뿜었다. 진이는 깨달았다. 완벽하게 회복된 것이다. 그의 마법 능력은 이제 절대적인 힘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 힘은 동시에 파국의 시작이었다. 진이는 서연을 꽉 안은 채 두려움에 떨었다. 그가 서연을 사랑하는 만큼 그는 소원을 들어줄 의무에 더 강력하게 종속되어 버렸다. 서연아, 이제 나는 내 소원을 들어줄 수 있다. 진이의 목소리는 희망이 아닌 절망적인 예언처럼 울려 퍼졌다. 진이의 마법이 완전히 돌아왔다는 것은 옥탑방의 분위기를 즉시 얼어붙게 만들었다. 램프는 이제 천년 전의 영롱한 황금빛을 다시 뿜어냈고 그 빛은 진이의 어깨 위에 소원을 실행해야 할 의무라는 무거운 굴레를 얹어놓았다. 능력이 회복됐으니 이제 내 소원을 들어줄 때가 됐군요. 서연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속에는 체념과 결의가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진이를 이 굴레에서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 자신이 사라지는 것을 택하려 하고 있었다. 그것이 그녀가 진이에게 줄 수 있는 최초이자 마지막 이타적인 사랑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진이는 격렬하게 거부했다. 안 돼. 내 소원은 너를 파괴할 뿐이다. 나는 내가 행복해지는 소원을 들어주고 싶지, 내가 나를 위해 사라지는 소원을 들어줄 수 없다. 나에게 행복은 이미 끝났어요. 서연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당신을 구하는 것 외에 내가 이 세상에 남을 이유는 이제 없어요. 내 소원을 들어줘요. 그리고 당신은 다시 천년의 잠에 빠지든 자유를 찾든 해요. 나는 괜찮아요. 바로 그때 옥탑방의 창문 너머로 차가운 푸른빛의 존재가 나타났다. 그 빛은 진이의 마법과는 차원이 다른 우주의 규율 그 자체를 형상화한 듯했다. 진이는 그 존재를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가 천년 전 능력을 잃게 만든 상위 차원의 규율 집행자였다. 진이, 너의 마법이 완전히 회복되었다. 소원자의 소원을 즉시 이행하라. 존재가 차가운 음성으로 명령했다. 진이는 서연을 등 뒤로 숨기며 맞섰다. 나는 그녀의 소원을 거부한다. 그녀의 소원은 그녀 자신에게 해를 끼친다. 소원의 내용은 진이의 권한이 아니다. 오직 이행만이 너의 의무다. 푸른빛의 존재는 이어 진이에게 섬뜩한 거래를 제안했다. 소원을 들어주는 대신 너에게 천년의 자유를 주겠다. 단 너는 인간으로서의 존재를 완전히 포기하고 다시 램프의 정령으로 돌아가야 한다. 서연은 과거로 돌아갈 것이며 너와의 모든 기억은 지워진다. 이것은 진이에게 가장 잔혹한 선택지였다. 소멸이 아닌 영원한 망각 속에서 서연을 잃는 것. 서연은 진이가 자신 때문에 위기에 처한 것을 보자 자신이 소원자임을 이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몸을 떨면서 램프를 잡으려 했다. 램프는 소원자의 손에서만 힘을 발휘하는 마지막 도구였다. 서연의 목적은 소원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이었다. 진이, 내 소원을 당장 취소해. 취소한다고. 서연이 절규했다. 하지만 규율 집행자는 냉정했다. 소원자는 동일한 소원을 반복하여 빌거나 새로운 소원을 빌 때만 이전 소원을 수정할 수 있다. 소원 취소는 불가능하다. 서연은 절망에 빠졌다. 그녀가 진이를 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은 진이가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을 막는 것뿐이었다. 서연은 램프를 창밖으로 던져버리려 했지만 진이가 강력한 마법으로 램프를 공중에 붙잡았다. 서연아, 내 소원은 나에게 묶인 너를 풀어주기 위함이다. 이제 내가 너를 풀어줄 때다. 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의 손끝에서는 서연의 소원을 이행하기 위한 시간 역행의 거대한 에너지가 모이기 시작했다. 서연은 진이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마침내 깨달았다. 진이는 자신을 구하기 위해 천년의 자유와 존재 자체를 포기하려 하고 있었다. 그녀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순간 진이는 소멸에 준하는 고독한 운명을 맞이할 터였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든 진심을 담아 외쳤다. 진이, 나는 당신이 없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나의 소원을 과거 회귀가 아닌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바꿔줘요. 서연의 절규는
규율 집행자의 시스템에 예상치 못한 충격을 주었다. 그녀의 소원은 이제 과거. 회기라는 이기적인 욕망에서 사랑의 증명이라는 감정적인 호소로 바뀌어 버렸기 때문이다. 규율 집행자는 혼란에 빠졌다. 소원의 변동이 감지됨. 재심사가 필요하다. 진이, 너에게 단 24시간을 주겠다. 소원자의 진정한 소원을 확인하라. 푸른빛의 존재는 서연의 소원 변경을 인정하지도 거부하지도 않은 채 사라졌다. 진이와 서연은 24시간의 유예를 얻었다. 그들은 이제 소원을 들어줄 능력과 그 소원을 바꿔야 하는 절박한 운명 사이에서 최후의 결정을 내려야 했다. 진이와 서연에게 남은 시간은 24시간이었다. 옥탑방에는 극도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들은 마주 앉았지만 이제 대화는 규칙과 운명, 그리고 소멸이라는 단어로 가득 찼다. 내 소원을 바꾸면 그 대가로 당신이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서연이 지친 목소리로 물었다. 진이는 고개를 저었다. 규율 집행자가 말했듯 소원은 오직 소원자 자신에게만 유효하다. 당신이 나를 위한 소원을 빈다면 그것은 규율 위반이다. 규율 위반은 소멸로 이어진다. 우리 둘 모두에게. 서연은 절망했다. 그녀는 과거로 돌아가 서진을 구하고 싶지 않았고 진이를 잃고 싶지도 않았다. 그녀의 사랑의 증명 소원은 진이를 구하기 위한 유일한 탈출구였지만 결국 규칙에 막혀버렸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서연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진이는 차분했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가장 이기적인 소원을 빌어야 한다. 그것이 나를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고 당신을 죄책감에서 해방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진이는 서연의 노트북을 열고 그녀의 소설을 펼쳤다. 여주인공이 진이를 사랑하게 된 이야기, 그리고 진이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장면들이 스크롤을 따라 흘러내렸다. 당신의 소원은 과거 회귀가 아니다. 당신의 소원은 죄책감 없는 삶을 얻는 것이다. 과거를 바꿀 필요는 없다. 과거의 기억을 지워 당신이 다시 글을 쓸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당신의 진정한 소원이다. 서연은 진이의 제안에 경악했다. 당신의 기억은요? 당신과의 모든 기억을 지워버리라고요? 그렇다. 나는 다시 램프에 갇힐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자유로워진다. 그리고 당신은 다시 글을 쓰게 될 것이다. 그 글에 내가 남아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진이는 자신의 희생을 결심한 듯 고요한 슬픔을 담은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자정 10분 전 규율 집행자가 약속대로 옥탑방에 다시 나타났다. 푸른빛이 방 전체를 집어삼키는 듯했다. 시간이 되었다. 소원자는 최종 소원을 말하라. 진이, 너는 소원을 이행하고 굴레에서 벗어날지 아니면 소원을 거부하고 소멸할지 결정하라.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소원을 빌었다. 나의 소원은 진이와의 모든 기억을 지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펜을 꺾지 않고 작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진이는 서연의 소원에 강하게 반발하려 했으나 규율 집행자는 냉정했다. 소원의 내용은 오직 소원자 자신에게만 해당된다. 소원자의 기억을 지우고 미래의 삶을 보장하는 소원은 규율에 위배되지 않는다. 규율 집행자의 말과 함께 진이의 몸에서 천년의 마법 에너지가 격렬하게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소원 이행의 순간이었다. 진이는 마지막 남은 힘으로 서연에게 다가섰다. 기억해, 서연아. 나는 천년 동안 너를 기다려왔고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너의 소원은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내가 행복해지는 미래를 선택한다. 진이의 손이 서연의 이마에 닿는 순간 거대한 시간 역행의 파동이 옥탑방을 뒤덮었다. 서연의 눈빛에서 진이와 함께했던 모든 시간이 지워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냉소적이었던 석 달 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갔다. 소원이 실행되자 진이의 몸은 힘없이 바닥으로 무너졌다. 규율 집행자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소원 이행 완료. 진이, 이제 너는 굴레에서 벗어났다. 너는 램프 속으로 돌아가 다음 소원자를 기다리든 이 우주에서 존재를 소멸시키든 자유다. 진이는 램프를 바라보았다. 천년 동안 그를 지배했던 황동 램프. 그는 램프로 돌아가는 대신 힘겹게 몸을 일으켜 기억을 잃고 잠든 서연의 곁으로 다가갔다. 바로 그때 서연이 잠결에 진이에게 했던 행동은
규율 집행자의 예상 밖이었다. 기억이 지워진 그녀가 본능적으로 진이의 손을 잡았다. 가지마. 진이. 그녀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진이의 마법을 소환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법을 넘어선 인간의 영혼에 새겨진 굴레였다. 진이는 서연의 손을 마주 잡았다. 나는 가지 않는다. 규율 집행자는 분노했다. 규율 위반이다. 너는 자유로워졌다. 어서 램프로 돌아가라. 진이는 램프를 향해 마지막 남은 마법 에너지를 모두 쏟아부었다. 하지만 그 마법은 봉인을 풀거나 소멸하는 것이 아니었다. 진이는 자신의 모든 마법 능력을 황동 램프에 영원히 봉인해버렸다. 나는 굴레에서 벗어났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램프의 정령이 아니다. 나는 이 여인을 사랑하는 인간이다. 진이는 자신의 존재 이유였던 천년의 마법을 스스로 버렸다. 규율 집행자는 격분했지만 진이는 이제 규율의 대상이 아닌 단순한 인간이 되어버렸기에 더 이상 그에게 손을 댈 수 없었다. 진이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서연의 옆을 지킬 인간으로서의 존재를 얻었다. 진이는 옥탑방 바닥에 주저앉아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손끝에서는 이제 어떤 푸른빛도 황금빛도 혹은 천년의 권능을 증명하는 미약한 떨림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마법은 사라졌다. 그는 마법이 없는 세상에 갇힌 무능력한 존재가 되었으나 더 이상 규율에 묶인 정령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의지로 서연의 곁에 남은 평범한 인간이 되었다. 규율 집행자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진이가 스스로 마법을 봉인하고 인간을 택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간섭할 명분이 사라진 것이다. 날이 밝았을 때 서연은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빛은 한결 밝아져 있었다. 죄책감과 절망의 그림자는 희미해졌고 그녀의 얼굴에는 희미하지만 새로운 시작의 희망이 감돌았다. 그녀는 2년 전 동생의 죽음으로 인해 멈췄던 삶의 흐름을 다시 찾은 듯했다. 서연은 방 한가운데 앉아있는 진이를 보았다. 낯선 남자였다. 누구세요? 서연이 경계하는 목소리로 물었다. 진이는 고통스러웠지만 담담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소원의 대가이자 그녀의 자유였다. 저는 현우라고 합니다. 우연히 이사 날짜가 꼬여서 당분간 이 방에 함께 지내게 되었어요. 제가 마침 인테리어 일을 하고 있어서 방이 엉망이라 조금 손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진이의 설명을 납득하지 못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어떤 악의도 읽을 수 없었다. 오히려 그의 헌신적이고 고독한 눈빛은 그녀에게 묘한 안정감을 주었다. 그녀는 진이가 가져다 놓은 따뜻한 커피를 마셨고 낡은 노트북을 다시 켰다. 저는 한서연이라고 합니다. 작가예요. 서연은 진이의 존재를 잊었지만 그녀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사랑하는 고독한 존재의 이야기는 남아있었다. 그녀는 진이가 그녀에게 남긴 마법보다 더 강한 유산, 즉 글쓰기 능력을 다시 얻었다. 그녀의 손끝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고 그녀의 이야기는 램프의 정령과 인간의 사랑에 대한 새로운 서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진이는 서연의 옆을 지켰다. 그는 다시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고 서연이 글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묵묵히 그녀를 보조했다. 그는 더 이상 마법을 부릴 수 없었지만 그녀의 원고 마감일을 지키게 하고 그녀의 건강을 돌보는 일에서는 세상 어떤 진이보다도 유능했다. 그는 서연에게 현우라는 새 이름을 사용했지만 서연은 잠꼬대로 가끔 진이라는 이름을 부르곤 했다. 기억은 사라졌지만 영혼의 굴레는 여전히 미세하게 남아있었던 것이다. 시간은 5년이 흘렀다. 한서연 작가는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 그녀의 소설 램프의 망자는 천년의 굴레를 가진 고독한 정령과 그를 사랑하는 여인의 이야기였다. 소설의 결말은 주인공인 진이가 모든 마법을 버리고 인간이 되어 여주인공의 곁을 지킨다는 서연의 잃어버린 기억 속의 진실 그대로였다. 서연은 햇살이 잘 드는 아담한 단독주택의 서재에서 글을 쓰고 있었다. 진이, 이제 현우는 그녀의 옆에서 그녀가 좋아하는 수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천년의 고독이 남아있었지만 서연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평화로운 인간의 사랑이 가득했다. 현우 씨, 이 문장 좀 봐줘요. 그의 눈빛은 천년을 기다린 듯 깊고
단 하나의 인간을 영원히 지키겠다는 의지로 가득 차 있었다. 너무 오글거리나요? 서연이 웃으며 물었다. 현우는 서연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었다. 아니, 완벽해. 당신이 쓴 문장은 언제나 진실이니까. 그들의 집 거실 한편에는 낡은 황동 램프가 놓여 있었다. 램프는 이제 빛을 잃은 채 평범한 골동품일 뿐이었다. 마법의 힘은 완전히 사라졌고 규율의 굴레는 끊어졌다. 어느 날 밤 현우는 서연의 무릎을 베고 누워 잠들었다. 서연은 그의 머리카락을 만지다가 문득 램프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램프에 담긴 과거의 기억은 없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알 수 없는 그리움을 느꼈다. 서연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내 소원은 이미 이루어진 것 같아. 내가 다시 글을 쓰게 되었고 이렇게 나를 지켜주는 당신이 있으니까. 현우는 눈을 감은 채 미소 지었다. 그의 굴레는 끝났지만 그의 사랑은 영원했다. 천년의 마법은 사라졌지만 마법 없는 세상에서 시작된 인간 한서연과 인간. 현우의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이야말로 천년을 넘어선 약속의 완성이었다.